우리 일상 속 자치분권의 작은 변화를 얘기해보는 시간. 수원 자치분권 토크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두 번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구균철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신여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우명동 교수님을 모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눠볼 계획입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계속 쭉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송으로 연말이고 하니까 한번 분위기 맞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윈터 원더랜드라는 노래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케니지가 하는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연말 분위기가 또 물씬 풍기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우명동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지방분권, 재정분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우리 수원시에 좀 특화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2022년 1월 13일부로 특례시가 됐다는 사실은 이제는 많은 수원 시민들께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명목상 특례시가 됐는데 여러 가지 법적 지위나 재정 특례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 교수님께서 또 명쾌하게 또 오늘 설명을 해주실 계획이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 교수님 우선 간단하게 특례시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는지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그 계층 구조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제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한다. 이래갖고 광역과 기초로 딱 2단계의 계층 구조가 이렇게 딱 그 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2022년 우리가 1월부터 시행된 게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전에도 그렇게 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에도 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일정한 특례를 이제 부여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 개정되면서 이제 그 이 자치의 그 범위를 좀 넓히자 그래 갖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별도의 이제 행정적인 명칭을 특례시라고 이렇게 이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상응하게 행정적인 사무도 별도로 이제 추가로 배분을 하고 그에 상응하게 재정적인 특례도 이제 관련된 각종 법규에 따라서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그냥 이 행정적인 그러니까 업무를 좀 더 부여하고 이제 재정적인 특례를 좀 더 부여했다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가 주소에 수원 특례시라고 못 쓴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적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은 예. 공적인 문서에는 특례시라는 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지금 특례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다 보니까 조그만 규모의 수원시가 기초지자체란 말이죠. 예. 그 기초지자체에 주어진 업무만 가지고는 이 100만 대도시의 공적 수요를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되는 여차여차한 업무를 추가로 그 업무란 것은 대부분이 이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도가 가지고 있던 업무 중에 일부를 수원시에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여전히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이제 이 일부 이제 지금 오늘 질문의 내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명칭만 특례시이지 법적으로는 자치단체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여기저기서 저도 들어봤어요. 예. 근데 그거는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추가되는 업무가 뭐가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재정상 특례를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이제 지금 추가로 논의가 될 수 있지만은 왜 우리는 별도의 특례시가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는 지방자치법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법규 자체를 바꾸어서 지방자치 단체를 2계층 구조가 아니라 뭐 3계층 구조든지 아니면 혼합계층 구조로 해갖고 미국이나 이제 다른 일부 나라들에서 일부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 지역의 그 사정에 따라 가지고 문화적인, 자연적인, 역사적인 등등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은 3계층 구조, 저 지역은 2계층 구조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제 법이 바뀌지 않으면은 수원시는 그냥 기초자치단체로 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는 이게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하고 싶은데 네. 또 특례시가 못된 그런 시들이 또 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또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어떤가요?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례시가 이제 특례시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될 공적 수요라는 것이 공적 업무 뭐라고 할까요? 공적 사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많다고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땅이 넓어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자연적인 특수 조건 속에서 새로운 일상적인 새로운 추가적인 임무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특례시는 인구 구조로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 특례시로 한다. 이름을 붙여준다. 행정적으로. 이제 이래 놓으니까 다른 지역이 볼 때 우리는 인구는 작지만은 이런 저런 수요가 너희들이 보기로도 많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는 그 지역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이제 그런 이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수원시가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이유가 있죠. 이제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이 혼합 내지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차등적인 이 계층 구조로 아예 우리나라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계층 구조가 변해서 그러면 그렇게 변하면 오히려 지방자치 본질에도 맞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수원시와 같은 그런 요구들이 각 지역에서 막 일어날 때 그런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이제 지방지정법이 바뀌고 이렇게 돼야 이제 수원시 요구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획일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벌써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된 지 30년이 금년이면 30년이 지나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좀 틀을 좀 바꾸려는 그 정도의 의지를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원시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시와의 또 같은 협력과 논의도 같이 병행돼야지 이제 법률 개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다양한 종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그 지역에 맞게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제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예, 의장님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게 지역에서 그 지역의 수요에 맞게 지역 주민들의 선호에 맞게 많은 것들이 결정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성숙되고 이제 심화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요 지자체 유형도 하나의 그 지방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되는 그런 구조로 됐으면 훨씬 더 우리가 민주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적 지위는 그렇고 이제는 뭐니 해도 이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 그러면 특례시가 되면은 뭐 좋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기대했던 게 이제 재정 특례라고 하는 건데 수원시에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쓸 게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세입 부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특례가 있고 또 그 특례가 어떻게 또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특례 부분은 우선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에 이제 특례시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행정 명칭으로. 그리고 이제 특례가 각종 특례가 법으로 이게 재정이라는 게 전부 법에 따라서 이제 규정되어지는 거니까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든가 이제 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규칙이라든가 등에 의해서 특례 이미 이렇게 특례시에 주어지는 재정 특례가 추가로 주어진 게 있습니다. 예.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갖고 수원시를 비롯해서 이 지금 그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시들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어쨌든 제도적으로 새롭게 주어져 있는 것, 대표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우리 그 광역이 기초지자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광역 안에 이 재정 능력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 조정 교부금이라 그래가지고 이 각 시군의 그 재정 상태를 균형화 시켜준다는 등의 의지를 담아서 나눠주는 돈이 있어요. 시군 조정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총액 그것의 27%를 나눠주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특례시에는 그거를 47%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특례시도 포함되지만 인구 50만 이상 되는 그건 기존에 이미 특례시가 이제 인구 100만 이상 그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이 부여되기 이전에 이미 지방자치법에 50만 이상의 경우는 이제 이러저러한 특례를 준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때 이미 47%를 더 주기로 돼 있던 거를 인구 지금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새롭게 이 47%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 조정을 해주는 거는 보통 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해 주는 게 조정교부금이다. 지도 조정교부금, 뭐 그다음에 자치구도 조정교부금이 있겠죠. 그렇게 있는 건데 저희가 27% 40%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는 데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시군 조정교부금 상의 특례에 추가해서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를 시에서 징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가 대신 일을 봐주는 것이 않습니까? 그럴 때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3%를 징수교부금이라 그래서 시에 나눠주는 제도가 기존에 있어요. 그거를 특례시는 10% 이하니까 10%까지죠.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해서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교부를 안 해요. 그거를 몇 프로를 교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같은 이 법에 대통령이 잘못하셨네. 대통령께서 분주해서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례시에 10%까지 추가를 줄 수 있다고 해놨는데 아직까지 3%로 그대로 주고 있어서 특례시들에서 이제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규정은 이래 돼 있으니까 특례시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특례시들의 요구가 이제 이 주항에 닿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항은 뭐
굳이 나눠줄 의지가 있겠습니까? 이제 네. 중앙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이 이런 요구가 이제 위에 전달이 될 때 네. 이제 지금 이게 대통령령이니까 예.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잖아요. 지금 예. 조정교부금 더하기 이제 이 예. 징수교부금,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 그 이 세원 배분 체계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예. 지방세 11개 지방세 중에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걸 도세로 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소방부는 이게 특례시로 시세로 한다.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필요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소방 기능을 그 기초 100만 이상 되는 기초 지자체가 이 수행하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예. 어쨌든 규정은 예,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세입 측면, 그러니까 살림살이에서 돈이 들어오는 측면에서 특례시가 되거나 아니면 인구 50만 넘거나 어쨌든 인구수에 따라서 좀 큰 기초자치단체는 조금 더 이제 예산을 확보하게 해준다라는 제도인데 네. 그 특례시가 됐으면은 인구가 100만이 훨씬 넘어가니까 좀 더 많이 이 세입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정교부금도 이제 67%로 올려달라 뭐 음.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말씀드렸지만 징수교부금도 10% 이하니까 최대한 이것도 좀 이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가자. 이것도 우리가 꾸준히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벌어들이는 건 그렇고 이제 쓰는 거 지자체에서 쓰는 세출 부분에서는 어떤 또 자율성이 있거나 특례가 있습니까? 그죠. 예. 별도로 이제 뭐 이 예산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그 특례가 별도로 주어진 예. 이렇게 그 규정이 새롭게 추가된 거는 뭐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예. 몇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투자 사업을 재정 투자 사업을 수행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자기들이 말하자면 기초면 기초, 광역이면 광역이 스스로 자체 심사를 해서 투자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예. 하면 예. 얼마 이상이 되면은 상급 단체가 이제 투자 심사를 해가지고 해도 좋다라고 결정이 나야 예. 그 투자 사업을 규모가 큰 거는 예.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말고 응. 네, 위에 상급 정부나 뭐 중앙 정부가 좀 관여하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기초의 경우에는 이제 20억에서 60억 사이는 자체 심사를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 특례시에는 200억까지 자체 심사를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대표적인 특례로 볼 수 있죠. 이제 그렇죠. 이제 인구가 크고 도시가 크면 그만큼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단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단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 심사를 그러면 다 거의 다 60억이 넘어갈 건데 큰 거는 그러면은 이걸 다 이제 경기도나 중앙정부로 이제 가져가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억으로 늘려서 네.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특례시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조정이 됐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 지방 정부의 네. 특례시의 자율성이 네.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이 높아진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그 이제 추가적인 특례가 있는데요. 네, 아유 특례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지방 정부나 이게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네네. 경우에 따라서 지방채를 지방채.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네, 때가 네. 있잖아요. 개인 집도 그 이 네. 돈을 빌려야 될 경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큰 이제 사업을 하려면 네. 이제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또 빌려서 쓰고 다음에 또 갚으면 되는 이런 구조는 거잖아요. 네네. 지방채. 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이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기 예. 위해서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이라는 것을 그 기준을 이제 행안부에서 정해주고 자치단체장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한도액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한도액의 특례시의 경우에는 10%를 추가 발행할 수 있게끔 아 기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그 한도의 기준을 이게 10%포인트 초과해서 할 수 예, 있게. 예. 그러니까 지방 수원시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돈을 좀 빌리더라도 꼭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네.
이 기본 한도액의 1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지방채 발행을 결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가 예. 특례시에 주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현행 이 특례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특례시에 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행 여부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추가적인 특례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그 세입 측면에서의 특례, 그러니까 조정 교부금이 좀 증가, 앞으로 더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징수 교부금도 조금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례 세출 쓰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사 부분이 200억 정도 올랐고, 그리고 끝으로 말씀 주신 지방채, 요것도 발행하는 발행액도 그만큼 재정이 많이 소요될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더 발행할 수 있게 이런 여지를 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준비해 주신 노래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라는 어떤 이미 30년이 되기는 했지만은 예. 어떤 새로운 의지를 담아서 지방자치법이 새롭게 전부 개정이 되고 예. 또 30주년을 네. 금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새로운 의지를 갖고 예. 뭔가 우리- 비장한 예. 노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기원하는 뜻에서 예. 제가 평소에 이런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선구자 네. 이 노래를 들었으면 선구자.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여태까지 살아오신 그 길을 딱 표현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선구자. 제가 보니까 이제 엄정행 가수가 부른 게 눈에 띄네요. 네, 아마 좋습니다. 네, 예. 엄정행 가수가 부른 선구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 노래 잘 들으셨어요? 네, 선구자. 네,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재정 특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 교수님 이 현재 재정 특례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또 이게 저희가 또 세심히 봐야 될 부분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다양한 통로로 정부에서 지금 새롭게 특례시 제도 만들어지면서 제도적으로 주어진 것을 넘어서서 예. 이제 새롭게 제안된 재정 특례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 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특례가 전제 이랬는데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네. 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신문지상이나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수원시도 대표적인 그 특례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용인, 화성, 고양, 창원 등 네. 특례시들이 모여가지고 특례시 시장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있죠. 그 특례시 시장 협의회에서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조정교부금 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세 징수액의 예. 47% 인구 50만 50만 이상 이상이요. 네. 그리고 이번 100만 이상도 그대로 예. 그 100만 이상 뭐 50만 이상 기존에 늘렸던 걸 그대로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특례시에서 늘어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67%로 올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3%에서 새로운 특례시 조항에 이거를 10%까지 대통령령으로 추가해 줄 수 있다. 이래 돼 있다고 예,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직 안 이게 되고 있다. 네. 아직 그대로 네, 3%로 그러니까. 되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례시 시장 협의회에서 이 만들어진 제도조차 해주지 않으니까 이거를 10%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예. 다양한 연구자들이라든가 국책연구소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게 예. 있어요. 특례시에 재정 특례 우리가 얘기를 하기 쉬워서 100만 이상이지 100만 이상이 되면 얼마나 많은 행정 수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럼요. 예. 우리가 수원시가 이제 125만인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울산은 광역시인데 거기는 110만이라고 들었고요. 그렇죠.
많아요. 110만도 할 일이 많은데 광역인데 음. 그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수원이 기초에 묶여 있다는 게 예. 약간 좀 이렇게 조화가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 이 재정 특례 얘기 이어가기 전에 마침 의장님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이제 울산이 인구가 지금 수원보다 작은데 광역이고 예. 수원은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보다 인구가 많아졌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얘기만 얼뜻 들으면은 뭔가 매우 크게 잘못된 것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만 인구 100만이 넘으면은 무조건 이제 네. 이 특례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광역으로 네. 해야 된다는 이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기준이 다 인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이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구만이 아니라 예. 그 산업상의 위치라든가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또 역사적인 그 이 경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수원시와 같은 이런 시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업무상 행정 사무상 과다한 부담을 느끼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층 구조 문제를 예. 근본적으로 재조정해 가면서 재정 문제가 더불어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그냥 제 소견을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네. 이어서 이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은 중앙정부와 특례시와의 관계에서 예. 이제 중앙정부의 그 국세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예. 넘겨달라. 예.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초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가 그렇죠. 지금 광역이잖아요. 광역세잖아요. 네. 예. 근데 그중에 지금 수원과 같은 이런 특례시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기초지방소비세라는 걸 또 만들어내서 네. 이제 이게 상당 부분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자. 안 그러면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좀 네. 자등적으로 좀 인상하자. 네. 또 심지어 특례시세를 별도로 만들어내자. 이런 요구들이 이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쭉 오늘 그 이 방송에 정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기존의 전문가들이 얘기해 준 걸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앙정부와 특례시와의 관계예요. 예. 그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지금 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국고보조금 중에 예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그랬는데 네. 이제 새롭게 지금 이 법이 바뀌면서 제목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특회계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균특에게. 예, 균특. 네, 그게 이제 그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어요. 아. 예, 거기에 특례시 지금 현재 그 지역 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 이런 게 운영되고 있고 예. 제주 계정, 네, 그렇죠. 세종 네. 계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특례시에서 우리 특례시 계정을 좀 만들어서 예. 그 재원으로 예, 자유롭게 자율성 높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자율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보통교부세의 수요, 예.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할 때 네. 특례시 경우에 특수한 수요를 좀 예. 반영해 달라 등등 뭐 여러 가지 예. 제안들이 이제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중앙정부와 특례시와의 관계예요. 네. 이제 광역과 특례시와의 관계에서 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게 있어요. 네.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에서 특례시와의 관계에서 도세의 기초세로의 이양. 이제 비슷하네요 구조는. 예. 그죠. 국세에서 지방세, 특례시로 이양하거나 광역세에서 내려오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득세는 도세잖아요. 도세죠. 광역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초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취득세도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걷느냐. 네. 이제 그래서 취득세 50% 아니면 심지어 취득세는 100%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한 개별적인 연구가들은 예.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해가면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차량분 취득세만이라도 이양해 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그 이제 기존의 제도에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부 다 달라. 이제 이 특례시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광역과 기초 특례시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제안되는 특례 내용이고요. 예. 한 가지 더
이제 지방재정 조정제도에서 이제 광역과 기초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 내지는 징수교부금 이거잖아요. 예, 예. 이거를 이제 조세 징수교부금을 이제 징수교부금을 상향해 달라. 네네. 예, 특례시 조정교부금을 새롭게 만들자.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예. 제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또는 광역과의 관계에서 특례시에 보다 많은 특례 조항을 달라는 이제 그런 제안들이 국책연구소 내지는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듣고 보니까 100만 이상 뭐 인구를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도시가 크면 그만큼 기초자치단체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많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재정 특례라고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이양하든 아니면 뭐 다른 회계, 균투회계를 주던 재원을 확보해주고 광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광역세를 이제 시세로 좀 이렇게 뭐 이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재정을 확충하자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들과 제안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거는 또 다른 또 문제이긴 한데 네. 네, 지금 현재로서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필요하냐를 우선 잘 따지고 거기에 사무가 어떻게 배분됐는지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이양할까를 이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요. 예, 바로 그 점을 네. 제가 마지막으로 예. 정리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네. 어떤 이런 특례 요구들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예. 이제 문제는 뭐 개별적인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재정 특례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는 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사무 이양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재정 수요. 그렇죠. 지금 그 의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이제 예. 그 예산만 달라고 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이 많이 있으니 지금 많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더 일이 많아질 거니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더 달라는 말인 거죠. 네, 정당한 요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 그러니까 이제 개별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그러고 뭔가를 그냥 요구만 하면 예. 그 요구하고 그걸 들어주면은 자치가 늘어나는 예.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책임, 이제 이 권한과 책임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것도 그럼요. 네. 예. 사무가 얼마나 확대되고 그 확대되는 사무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행하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재원을 이양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무는 광역으로부터 이제 내가 이어받는 것인데 이걸 중앙정부에게 요구를 하면 뭔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무가 이양되는 곳으로부터 이제 이 재원도 보존하는 예.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이제 이양되는 게 있다고 치면은 그게 갑자기 지금 현재 광역에도 안 주던 사무를 특례시가 됐다고 추가로 주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수원이 해보니까 이거는 중앙정부 업무지만은 사무지만은 이제 특례시 이게 100만 이상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중앙이 하는 것보다가 더 이게 이 주민들 내지는 지역사회의 니즈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겠다. 예, 이럴 예. 적에는 기존의 이제 광역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중앙정부에 이거는 이 사무는 이제 광역이 하는 거로 하고 특례시도 이걸 더불어 이제 예. 나눠서 하도록 하자. 이런 요구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재정 요구를 할 적에는 사무와 늘 연결을 해서 하고 예. 그 사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봐가면서 그 장소를 그 출처를 잘 봐가면서 요구를 해야지 네. 엉뚱한 데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실행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네.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가만 우리 주변에서 한번 이 사무 이양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여권 업무 있잖아요. 네. 뭐 여권 업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 외교부 업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시민들은 월드컵 경기장 옆에 가면은 여권 그 민원실이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신청하고 받고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 외교부의 중앙정부의 일인데 그거를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수원시가 이양을 받아서 이제 그 사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많은 일들이 주민들의 그 니즈에 맞게 주민들의 선호에 맞게 집행이 되려면 최대한 이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더 많을수록 그 주민들이
복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일이 많아지니까 돈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재원도 이양해야 된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면은 재정 특례에 관한 얘기는 예. 이번에 새롭게 특례시가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주려고 했던 내용들은 어떤 게 있고 예. 그거 가지고 특례시 입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것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이런저런 중앙과의 관계에서 광역과의 관계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은 늘어난 사무와 연계된 재정 요구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럼요. 네. 그 사무의 출처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 재원을 이제 가져올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더불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그럼요. 뭐 중앙정부가 됐건 광역정부가 됐건 기초자치단체가 됐건 이 정부가 운영되는 건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냈건 뭐 다른 주민이 냈건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 그 제도를 잘 만들자. 그래서 책임과 거기 권한이 다 이렇게 일치될 수 있게 네. 그래야지 돈을 허투루 안 쓰고 예, 아껴서 살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의장님이 아주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쉬워야 될 텐데요. 네. 걱정입니다. 워낙 이 정부 재정 이야기하면 구조가 좀 복잡한 것도 있고 처음 들으면은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게 많아서 혹시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궁금한 게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 항상 편하게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홈페이지 저희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질문을 주시면은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이제 미래. 이제 앞으로 특례시 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말하는 것 속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책임성이 올라가고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이런 이야기들 좀 했는데,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도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그런 아주 아름다운 미래가 어떤 건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원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미래라는 것은 어떤 이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제도가 정착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시라면 예. 특례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보면 특례시 제도가 정착되면 어떤 사회가 될까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100만 이상의 도시, 그 경우에 인구는 100만 이상이고 각종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행정 수요의 이런 부분은 너네가 수행을 해도 좋다. 예. 이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게 제대로만 적용되면은 좋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그 주민들이 더 편리해지고 주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겠네요. 예, 네. 기존에 출발하게 된 배경이 그거니까 거기에 맞게만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층 구조가 다층적으로 내지는 이 자등적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수요가 반영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의 한 단계로서 특례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그러한 만들어진 배경에 제시된 예. 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 배경에 어울리는 그런 이 운영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몇 가지 보완이 더해지면은 예. 우리나라의 그 특례시 제도가 우리나라 실질적 지방자치를 제고시키는 데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먼저 전체 지방자치단체 차원 과 지금 수원시 차원으로 제가 나누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예. 전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면은 특례시 제도가 인구 기준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인구는 좀 작지만은
특례시 이상의 재정 수요가 또는 행정 수요가 필요한 그런 도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원도 인구도 많긴 하지만 그만큼 또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에 예. 대한 서비스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가 많은 거죠. 그 수원시도 단순하게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가 그런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면이 이제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특례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더 많은 행재정 수요 이 특례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면은 특례시 제도 이 지금 현재 그 기준 제도의 기준 내지는 그 부여되는 특례의 그 틀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 특례시로 돼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그러면 100만 미터 떨어졌다. 그럼 기초로 바꿔요? 내년에 바로 그냥 지금 현재는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다. 특례시 박탈해. 2년인가 그래 돼 있죠? 2년. 정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측정해 보니까 2년 이상 100만이 안 된다.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제조를 당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금 다 이게 이 차등적인 자치단체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특례시 제도를 운영하려면은 이렇게 좀 더 보완을 해주면은 특례시 제도가 원래 그 이 추구하던 취지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그렇겠네요. 제도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원시 차원인데 수원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뭐 주어진 특례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내는 게 이제 주어진 과제이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광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업무가 뭔가를 발굴하고 그것을 이제 광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이 이제 제도 변화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수원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원시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겠죠. 이제 수원시와 유사한 인구라든가 아니면은 그와 같은 그 행정 수요가 많은 그 이 다른 기초 단체들하고 연대를 통해서 기초로서도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자치단체 구조를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통해서 특례시 제도가 더 정교해지든가 더 발전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전제 위에서 수원시로서는 이 정책의 초점을 수원시가 갖는 특징, 수원시가 갖는 특성, 도청 소재지, 역사 문화의 도시, 뭐 기업 도시, 이제 예를 들어 수원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기업 도시, 이제 수원시가 갖는 특성을 더욱더 이제 이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고 그것에 상응하게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제 행정 수요를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은 거기에 상응하게 특례가 새롭게 조정되는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례시도 수원시 스스로의 노력으로부터 더 따듬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벌써 2주에 걸쳐서 지방자치 30년 의미, 지방분권, 지방재정, 오늘 또 재정특례, 그다음 앞으로의 아름다운 미래까지 일목요연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신 우명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드릴 거 별로 없어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드릴 건 없어서 끝곡 선택할 수 있는 선조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준비해드릴까요? 우리 의장님께서 이제 이 장밋빛 미래를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럴 때는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 희망의 나라로 이런 곡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곡 다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명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또 자치분권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우 교수님 2주에 걸쳐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이제 하실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고맙고요. 이제 재정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던져질 수 있는데 재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지방과 주민과의 관계, 그 규정들 속에 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들어 있으니까 그런 점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특례시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더 많은 더 나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채베코 가수의 희망의 나라로를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